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최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비트코인이 현재 어디까지 내려와 줬었냐면 5,500만 원까지 이탈을 하고 5,300만 원까지 내려가 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마운트 곡스의 이 비트코인 매도 압력까지 존재하면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마운트 곡스가 채권 상한을 위해 향후 2개월 내에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우리나라로 하나로 따져보면요. 약 15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언락이 된다라는 건요. 매도가 가능한 물량으로 나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지금 어제 날짜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여기 32,000원에서 지금 새로운 지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3만 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날짜 찍어드렸던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그레이 스케일 매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마운트 곡스의 매도 압력이 존재하면서 어제 날짜 시장이 하방 압력 크게 많이 받아줬었거든요.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지금 현재 32,000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면 3만 원까지 내려와줬다가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 3만 원까지 내려와줬다가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다. 분명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요. 딱 3만 원을 찍고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입장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 저점 매수 라인에서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하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전의 지지 라인을 보시면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지금 받쳐줬던 부분 미끄러져 내려와 줬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죠. 게다가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지난 시간에 이 저항 라인이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받고 다시 끌어올려 줬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건 이더리움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여전히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 ETF가 왜 무조건 출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새벽 속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미 SEC가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절대 비승인에 대한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X를 통해서 다수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전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한 발행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순조로운 출시가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일부 저항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및 블랙록의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할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엘리노어 테렛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있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불확실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태도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들은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과 리플이 XRP 증권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이 게리 겐슬러의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과 리플이 지금 현재 증권이라고 지금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미 선물 ETF가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됐던 이유가 바로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 ETF처럼 이더리움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이더리움 ETF의 결정권은 SEC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이 증권 신고서 S1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시간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부분에 지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그는 이더리움이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2년도 작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는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됐었는데요. JP 모건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꾸면서 SEC가 기존의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다수의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ETF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긴 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도 변론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당 구도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됐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판사는 기존의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강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최근 오늘 날짜 속보죠. 미 SEC 위원 중 하나는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하는 실수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내부 입장에서 절대 비승인이라는 입장과 승인을 하겠다라는 입장들 내부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TF가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5월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블랙록과 인베스코, 아크 및 바네크가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블랙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랙록은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ETF의 올인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의 가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일경을 움직여주는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ETF 전적을 보시면요. 577전 576승입니다. 단 한 채를 빼고는 모두 ETF를 출시했다라는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마음을 먹고 이더리움 ETF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출시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기 때문에 SEC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은 이렇게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서 이 선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러한 이유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됐던 듯이 이더리움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든든한 이 블랙록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여기 올 여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부분이 바로 5월에 승인이 나고 6월부터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완벽한 거의 바닥 구간에 내려와준 부분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날짜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3만 원대를 지금 새로운 지지선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3만 원을 받쳐주면서 끌어올려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더 내려와 줬다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지지라인을 이탈했는지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구간마다 확인을 하고 저점 매수 구간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에서 해당 여기에서 매수가 잡아드렸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으로 우리는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저가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의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죠. 바로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댕쿤 업그레이드가 뭐냐면요. 지난 18일 날짜로 이 골리 테스트넷에서 댕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댕쿤 업그레이드는요. 가스 수수료를 최적화하고 네트워크 보안 개선 등 다수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이더리움의 급등을 전망하면서 이 댕쿤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폭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댕쿤 업그레이드는 이 90%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이 솔라나가 급등을 보여줬던 건 이전에 캐시우드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지금 현재 합리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과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빠르다면 현재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이 지난 시간 댕쿤 업그레이드 이전에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댕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또다시 솔라나보다 더 월등한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을 시키고 수수료 절감까지 진행한다라면 다시 이더리움은 이 알트코인의 대장 1위를 경고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댕쿤 업그레이드 영향으로도 이 상승 소재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지금 댕쿤 업그레이드는 단 한 차례로 끝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최근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건 바로 골리 테스트 넷에서 완료가 된 부분이고, 앞으로 1월 31일 날짜로 세폴리아 그리고 2월 7일에는 홀스카이에서 이 댕쿤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2월 7일 이전까지 이 기대감으로도 올라와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7일 날짜로 홀스카이에서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생태계가 더욱더 원활하게 흘러가는 부분에서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보다 이 수혜 종목인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더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세는 더없이 좋은 장세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최대한 저점인 이 저가의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 받아주면 그때 우리는 저렴의 매수 기회로 삼고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하방 압력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 그 라인에서 반등 나와주는 시점에 제가 타이밍 잡고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